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3월달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개학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중간고사 대비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지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영상 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내신 준비가 시작이 되는 이제 막 초입부에 우리가 와 있어요. 지난 한 2달 정도의 기간을 되돌아보면, 지난 2달,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고 있겠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걸 발판 삼아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다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번 무조건 암기 X,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특히 이제 신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김태민 쌤은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하면서 통암기를 시키시는 편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먼저 어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통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가 이제 발표가 되면 이런 구성이에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복합, 요 정도 내에서 이제 학교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 범위를 구성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모든 걸 다 외워서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답게 공부하기를 원하지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 출제를 할 때 변형 출제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통암기를 했을 때 변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암기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험 기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통암기를 하자라고 유도를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통암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법 같은 경우는 외울 부분은 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인데, 오형식 동사일 경우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외워야죠. 또 어법 선택지가 제시가 되었는데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다, 이거 무슨 문제다? 병렬 문제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한다. 이런 어떤 디테일한 어법 풀이 방법에 대한 암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조차 외우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만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해서 처리해버린다, 이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서술형 대비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학교마다 출제의 어떤 경향성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서술형 문제에 좀 힘이 실려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서술형 준비를 빡세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서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출제 경향을 보이는 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서술형을 외우는 쪽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는, 파악하는 건, 분석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 챙기기라는 소제목으로 2번을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부교재든 이것들을 만드신 분들은, 저자라고 하죠. 저자분들께서는 학생들이 이런 포인트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만드십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파악하는 일종의 분석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인 거고, 그 분석하는 작업을 결과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게 제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험 준비 기간이 시작이 되면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분석 자료 혹은 어떤 공부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시를 해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어법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과서 집필진들도 학생들이 이런 걸 공부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과서를 쓰셨을 거고, 그거를 캐치하는 게 제 역할인 거고, 그걸 캐치해서 자료화 시켜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줬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봤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교과서 1과에서는 어떤 어법적 포인트, 2과에서는 어떤 어법적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할 겁니다. 모르는 채로 어영부영하면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감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중요 표현도 있죠. 영어가 아무래도 언어 과목이다 보니
그 언어가 가지는 고유한 어떤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학습을 하고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형 문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변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질의 변형 문제입니다. 아무거나 주워다가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낼 법한 문제들로 구성된 변형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변형 문제 회사 중 하나인 너른터 소속 출제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양질의 문제를 굉장히 많은 양으로, 방대한 양으로 학생들에게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근방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는 출제위원은 저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확실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거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출제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마다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도 아예 이것만 외워 하면서 10문장이 제시가 되어서 나와요. 가재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콱 집어서 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출제를 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게 제 역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시험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학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시험 끝날 때마다 항상 분석한 자료를 올리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인지학원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분석 작업에, 시험지 분석 작업, 트렌드 분석 작업에 열심인 강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피드백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제 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원 강사로서 제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직업에 임해야 하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학생들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잘하는, 성적대가 높은 학생이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영어 공부라는 걸 좀 어려워하면서 성적대가 조금 낮은 학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 학생은 이걸 잘하는데 이걸 잘 못해, 이 학생은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데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학생에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관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클리닉 페이퍼라는 자료예요. 제가 학생들을 관찰을 하면서 학생들이 모자란 혹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들의 내용들만 모아서 학생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나눠준 자료입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제를 유독 많이 틀려요. 주제를 고르시오 하는 문제에서 유독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법 문제에서 유독 어렵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순서를 맞추시오 하는 문제를 유독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학생이 필요한 자료만을 모아서 이렇게 클리닉 페이퍼를 작년에 제공했던 기억이 있고, 덕분인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받아와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된 작업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는 자료를 줘야 하다 보니 좀 번거롭게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조금 고생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충 수업 클리닉 주말 보충이라는 어떤 이런 키워드들을 심어놨는데 이런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과 제가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본 수업이라고 하죠. 본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 이거 가지고 학생을 파악하고 이 학생에게 필요한 어떤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수시로 보충 수업을 부를 거예요. 클리닉이라는 이름 하에 학생들을 불러서 어떤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부를 시키기도, 학생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어떤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충분히 숙달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간다고 하면 좀 무서운가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기대해 보세요. 자, 6번 테스트 에브리데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학원에 왔을 때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고등부 학생들은 학원에 올 때마다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테스트가 없는 날은 결코 없습니다. 단어 시험일 수도 있고요. 어법 시험일 수도 있고 문장 구조 서술형 시험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누적 모의 평가의 형태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매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어떤 성취도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시험을 보면 이 정도 점수가 계속 나오는구나. 내가 시험을 보면 어법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구나. 시험을 보면 순서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구나. 학생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가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가 학생들을 판단하면서 아, 이 부분이 모자라네, 이거 더 줘야겠다. 이 부분이 모자라네, 이거 보충 수업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파악하고 저도 학생을 파악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용하는 에브리데이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학습 분위기 동기부여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자, 이미지가 좀 귀엽죠. 이게 뭐냐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굉장히 오피셜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학생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컨디션의 변화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느 날은 공부가 조금 잘 되는데 어느 날은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어떤 편차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할 수는 없죠. 다만 그 부분의 어떤 갭을 최대한 줄이고자 간식을 드리기도 합니다. 작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작게 포장을 해서 작은 편지까지 넣어서 간식을 줬던 기억이 나요. 사실 큰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는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이 간식을 받는, 선물을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속적인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원장님께서도 학생들의 어떤 공부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관찰을 하면서 학생이 뭔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 오늘은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어떤 학업적인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tight but soft라고 써있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고등영어 강사가 가져야 할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tight but soft.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풀어지고 늘어지고 지각하고 숙제 안 해오고 하는 걸 방치하는 강사는 좋은 강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땐 잡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타이트라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조건 호랑이 같기만 하고 무조건 엄격하고 무조건 무서운 강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또 않아요.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는 다가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분명히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러운 모습을 가진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다운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분명히 조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자랑 하나 해보자면 작년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영어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 중에서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던 것 같고 떨어져서 점수가 너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너무 실망스럽다 하는 경우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대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들 좋은 성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걸 바라보는 저도 매우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